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축 가공, 여기에 보면은 이 형상들 오면을 가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윗면도 가공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그 환경 설정부터 좀 하고 갈게요. 여기에 파일에 보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레이아웃 관리자 있었죠? 레이아웃 관리자의 기본 설정 복원을 눌러서 여기를 좀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툴패스 이런 거를 좀 맞추고 할게요. 그래서 하이퍼밀이었죠? 하이퍼밀의 설정에 도킹 관리자가 있습니다. 도킹 관리자의 레이아웃 초기화 하면은 여기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을 때 요거를 이제 초기화 시키고 진행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하늘색이 보이는 게 바운더리입니다. 공구가 이쪽으로 지나가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곽 가공, 여기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가공 이렇게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돌려서 패턴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신규가 나오고요. 여기에 프로젝트 도우미가 있죠? 도우미를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공 선삭이 있고, 가공, 이렇게 가공은 딱 하니까 사각이 되죠? 그래서 사각을 소재를 사용할 때, 그리고 이제 가공 선삭은 좀 원형을 사용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서피스 모델이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제를 하면 선택 해제라고 그랬죠? 해제가 됐고, 신규로 할 때는 얘를 선택을 해서 눌러볼게요. 눌러서 A를 누르면 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잡혀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잡고 완료하면 모델이 인식이 됐으면은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지금 작업 좌표계가 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측 가공 이렇게 이쪽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전이 있죠? 반전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반전을 눌러서 위로 가게 했고, 자, 세 번째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가 지금 원형이죠? 원형이기 때문에 지금 직경 50으로 되어 있고, 이 모델을 인식을 해서 소재가 지금 보면은 딱 맞게끔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101에 직경은 50이죠. 그 다음에 이제 NCS 위치, 요게 이제 공작물 좌표계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소재 됐고, 기준을 어디로 할 거냐, 여기 보면은 모델로 하게 되면 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가 되고요. 이 소재로 하면 이 소재 기준입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자, 소재를 한번 볼까요? 소재 길이가 101인데 만약에 여기가 구형이야. 그래서 조금 더 높게 하겠다. 소재가 그러면 옵셋이 있습니다. 옵셋 플러스에 예를 들어서 한 2mm 정도 한번 키우고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이 모델에서 2mm 옵셋되어 있는 양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좌표계도 같이 올라가 있죠. 이게 소재, 여기에 보면은 소재 기준이냐 아니면 모델 기준이냐,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됐고요. 그러면 여기는 0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걸 눌러서 요거 0으로 다시 해주면 돌아오죠. 됐습니다. 소재로 해서 돼 있고, 여기도 클리어런스죠. 공구가 이제 빠르게 이쪽으로 이제 오게끔 안정거리입니다. 그래서 50으로 기본 잡아놨고,
소재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르면 공정 리스트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명을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소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쓸 건지, 그리고 기계의 그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1이나 DMU 50, 그냥 DMU 50으로 잡아볼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재는 선택은 안 하겠습니다. 소재는 자, 그 상태에서 확인. 그러면 이름이 달라야 되니까 확인. 자, 누르면 이렇게 공정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F 누르면 화면이 꽉 채워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 창이 뜨고, 아까 이제 공정 리스트가 이제 빠르게 만들어진 거고, 자, 여기에 NCS 가공 돼 있고, 피소재 정의 그러면은 여기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돼 있죠. 그리고 미러 포스트 프로세서는 아까 이제 설정한 거 DMU 50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얘를 여기서 이제 가공하는 툴베이스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신규에 들어가면, 자, 처음에는 3D 등고선 항삭 가공을 할 거예요. 3D 가공에 3D 등고선 항삭 가공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뜨고, 지금 엔드밀을 어떤 거로 할 건지 정하겠습니다. 공구에서 평엔드밀을 쓰기 때문에 그냥 엔드밀을 선택을 하고요. 엔드밀이 지금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신규 탭을 눌러서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여기 뜨고요. 지금 현재 기본이 10인데 10파이로 쓰겠습니다. 10파이로 쓰고 길이는 한 5배에서 50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커팅 길이는 날장이죠. 한 20으로 놓겠습니다. 놓고, 자, 됐으면은 이렇게 놓고 이제 테크놀로지를 눌러서 여기에다 이제 스핀들 값을 줄 수 있죠. 3000으로 하겠습니다. 3000에 3배, 그리고 축 이송 속도는 10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OK를 해서 공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절삭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됐고, 중요한 게 있죠. 여기 이제 프레임도 있습니다. 지금 3D 등고선 항삭 가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프레임이 이쪽으로 공구가 나오는데, 여기로 나온다는 소리는 이쪽 면을 깎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면에 소재가 정확히 맞기 때문에 여기 윗면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측면을 깎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에 여기를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을 정면으로 한번 놓을까요? 2번을 기준으로 해서 2번을 깎은 다음에 패턴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놓고요. 안전거리 지금 현재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가공 방법 한번 들어가고. 자, 지금 3D 등고선 항삭 가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등고선 가공, 그림에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윤곽의 평행, 포켓으로 할 거고요. 지금 최적화됨으로 평면을 여기 하고, 하향 가공, 면이 좀 깨끗하죠? 여기는 특별히 건들 거는 없어 보입니다. 파라미터 눌러서 지금 여기 얘가 이만큼 빠르게 내려와서 10mm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게끔 절삭 가공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최고점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해제하겠습니다. 최저값은 어디까지 들어가냐? 얘를 눌러서 어디요? 요 면까지죠? 요 면. 그래서 요 면을 인식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7.32가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XY 절입량은 피치죠. 네. 공구 직경이 1일 때 0.5면 반 정도를 이렇게 피치로 이동이 돼서 깎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어런스 진출 방식은 안전거리로 할게요. 상대로 놓고, 그리고 여기는 50, 그리고 가공되는 데는 좀 안전하게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10mm부터 가공되게끔 탭을 누르면 여기가 먹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 가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역, 영역이죠. 그래서 얘가 포켓 가공할 때 어디 영역이냐,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선택을 해서 C를 누르면 체인이라고 그랬죠? 체인으로 해서 여기 바운더리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네,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료. 됐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선상으로 돼 있을 땐 바운더리를 공구 중심으로 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안쪽으로 하게 되면 바운더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벗어남으로 하게 되면 바운더리 바깥쪽으로 나가는. 지금은 이 바운더리를 선상을 하게끔 공구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매크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공구가 처음에 들어갈 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 소재가 있는 겁니다.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깎을 때 Z축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무리가 받기 때문에 평엔드밀이기 때문에 회전시키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헬리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설정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모델은 설정이 되어 있고 소재가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소재를 신규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생성이 안 됐네요. 그러면 신규 소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신규 소재 하니까 자동 계산이 좀 편해요. 자동 계산에 지금 얘는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죠. 그래서 실린더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놓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소재가 여기에 자동으로 모델에 인식이 돼서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분석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육면을 보면 이렇게 탁탁탁탁 꺾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밀도입니다. 여기서 0.2로 해서 이렇게 직선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100분의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형 같이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여기 공구가 따다다다 원형을 그리면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 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빠져나가시고요.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설정 한번 다시 가볼까요? 공구 체크 온 있고요. 여기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피처는 괜찮고, 변화는 2번 공구에 하나 툴패스를 내고 이 패턴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하고요. 먼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을 한번 누르면 툴패스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빨간색은 급속 이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패스를 여기 나왔는데, 얘를 잡아서 오른쪽 버튼 내부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10파이 엔드밀을 등고선 항삭 가공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속도를 놓고 돌리면 이렇게 가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 근데 깊이가 좀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아까 우리가 깊이 설정을 안 했나 봐요. 디폴트가 2로 돼 있었는데 2mm로 된 것 같습니다. 고속 가공이니까 한 1mm 정도로 좀 바꿀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가공 방법. 깊이가 어디에 있죠? 아, 예, 파라메타에 있네요. 여기 절임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임량을 1로 하고, 지금 항삭, 중삭, 정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지금은 정삭, 항삭 같은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한번 다시 눌러. 존재하니까 덮어쓰기. 자, 그러면 툴패스가 조금 더 조밀하게 됐죠? 높이가. 자, 그 상태에서 등고선을 오른쪽 버튼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 이렇게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소재가 있어서 여기서도 가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깎아주죠. 지금 바운더리 내에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깎았지만 윗면은 깎지 않는다 그랬죠? 윤곽 가공할 때 윗면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하나는 다 됐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소재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누르면 소재는 제거가 됩니다. 여기 소재 킬 거냐 이렇게 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뭡니까? 모델을 표시. 소재만 나타낼 수도 있고 모델을 끌 수 있죠? 끄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느리게 해서 한번 놓아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공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모델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소재 여기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현재 위치에서 소재 자동 절삭입니다. 그러면 소재가 깎이는 그 중심으로 해서 단면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죠. 현재 위치에 소재 자동 절삭을 끄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걸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윈도우 도킹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누르면 여기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볼 수 있고 얘를 요거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옵니다. 요거는 자동 절삭.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됐으니까요. 좀 빠르게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고요. 하나가 이제 완성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요거를 패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고선 항삭 가공을 더블 클릭하는 게 좀 빠르고요. 편집. 여기에 보면 이제 변환이라는 게 있죠. 변환을 눌러서 얘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럼 미러가 아니라 원형 패턴을 할 거예요. 원형 패턴. 여기에 없으니까 얘를 누르면 신규 전환이죠. 자, 누르면 라인보다는 실린더 축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린더 여기 눌러서 이 면에 원통면을 실린더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360도에 4개를 하겠다. 그러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4개 다 표시가 되는데요. 원형 패턴 지금 돼 있으니까 다시 계산 한번 누르면 자, 이렇게 패턴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에서 제대로 작업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여기 가공하고 이때는 이렇게 가공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 가공할 때는 얘가 이게 축이 돌아가서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축이 고정이 돼 있을 때는 이 공작물이 돌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계는 축이 고정이 돼 있죠. Z축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되셨으면은 빼겠습니다. 자, 끄고 요거 이제 전등은 끄자고요. 이렇게 좀 끄고 끄는데 얘가 좀 남아 있더라고요. 툴패스가. 그래서 요거는 여기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숨기게 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것도 한번 숨겨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2번을 만들었고 여기 이제 가공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윤곽 가공이죠. 여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공을 할게요. 따라가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신규에 요번에는 이제 2D 가공입니다. 2D 윤곽 가공을 할게요. 2D 윤곽 가공 눌러서 엔드밀로 할 거죠. 아까 같이 10파이로 하겠습니다. 10파이로 해서 자, 지금 나오죠. 자, 이미 정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본 정면으로 지금 돼 있고요. 여기서 다이렉트 여기를 가공한다는 뜻이죠. 자, 공구는 됐고요. 윤곽 설정을 하게 되면 얘도 이 윤곽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래서 바운더리 개념이 아니라 이 윤곽 설정을 요거 한번 눌러서 여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커서를 놓고 C를 한번 눌러보세요. C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갖다 대면 요 윤곽이 이렇게 체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면 24개가 잡히네요. 그 상태에서 완료를 하면 잡혔고요. 자, 잡혔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공구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윤곽의 어디요? 바깥쪽으로 오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이쪽으로 이제 따라서 가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측 가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반전을 누르시면 내측 가공이 되고 얘를 누르면 끄면 외측 가공이 됩니다. 지금은 외측 가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시작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 있죠? 시작점을 눌러서 여기 중간으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게끔. 자, 그리고 이제 윤곽의 최고 높이 최저 있죠? 최고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곽의 최고는 0으로 돼 있고,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눌러서 어디서부터? 여기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를 찍어줬고, 최저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딱 찍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32까지 가공되라는 소리입니다.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된 것 같고요. 그러면 파라미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들어가면 지금 보면은 고정된 경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된 경로 돼 있고 왼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절임량은 10mm로 돼 있는데 한 방향으로 자, 얼마씩 할까요? 1mm 할까요? 여기도 1mm. 소재의 여유량은 항삭 중삭 안 하고 그냥 정삭 개념으로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됐고요. 클리어런스 상대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50에 10 돼 있네요. 된 것 같고요. 자, 됐으면은 매크로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는 공구의 진입과 진출을 들어갈 때 이제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4분의 1 원형으로 되어 있고, 직결을 누르면 여기가 직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직각으로 접선형, 여기에 접선으로 들어가고요. 2분의 1 원형 이렇게 돌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4분의 1 원형으로 할게요. 진입 진출도 4분의 1 둘 다 동일하고 반경은 3으로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 요거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요 윤곽 가공을 하는데 얘도 보면 윤곽 가공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변환을 눌러서 활성화를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형 패턴으로 들어가고요. 아까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린더 중심으로 해서 4개를 했기 때문에 원형 패턴 1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그래서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원형 패턴 1을 쓸게요. 그대로.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한번 눌러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그러면 이렇게 2번 가공하고 여기서 들어와서 가공하고 5번, 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됐겠죠. 다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모델 안 나오네요. 그렇죠? 됐네요. 모델을 나타내고 소재도 지금 소재가 안 나오네. 자, 한번 꺼볼까요? 잠깐. 여기 위에를 잡고 한번 해볼까요? 위에를 잡으면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내부 공작기기 시뮬레이션. 네. 소재를 누르면 위에를 잡으니까 나오네요. 나오고 가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윤곽 가공이 되겠죠. 지금 그 초록색으로 나온 부분은 정삭이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회색으로 나온 거는 아직 가공이 덜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가공이 됐네요. 그렇죠? 윤곽 가공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윤곽 가공 한번 볼게요. 윤곽 가공이 1번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꺼볼게요. 요것도 이제 감춰볼까요? 또 감춰보고. 자, 그러면 1번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구 설정이나 뭐 이런 거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윤곽 가공 돼 있는 거를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붙이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지워 보겠습니다. 복사한 거를 지우고 이 윤곽 가공을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윤곽 가공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복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만 남겨놓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윤곽 가공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바꿔줄 거는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구는 상관없겠죠. 그런데 지금 윗면을 가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 정면이 아니라 상단으로 바꿔볼까요? 상단이 되겠네요. 상단으로 프레임을 중요하다 그랬죠? 오축 가공에서는. 그래서 상단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주고 윤곽 설정은 아까는 이 측면을 했으니까 요번에 다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윤곽 기존에 잡힌 거를 해제할 때는 얘를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다시 잡겠습니다. 신규 선택 C를 눌러서 윗면 상단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체인으로 잡혔죠. 그 다음에 확인. 자, 마찬가지. 자, 시작점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시작점을 선택을 해서 중간으로 바꿔볼게요.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 바꿔야죠. 네, 최고 높이. 자, 최고 높이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최저 높이는 0이네요. 밑에 딱 하면 마이너스 1mm가 되네요. 이렇게 됐고요. 지금 최저 높이 하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공구가 안쪽 가공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쪽으로 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얘가 어디서 나왔죠? 아, 반전이죠. 예, 반전.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습니다. 반전을 누르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다. 자, 파라메타나 이거는 아까하고 동일하니까 복사한 거니까요. 그냥 건너뛰고요. 바꿔야 될 게 뭘까요? 아까 얘는 변화는 없죠. 예, 변환. 그래서 원형 패턴 활성화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한번 눌러볼까요? 제대로 됐는지 돌아왔네요.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내부 시뮬레이션으로 하겠습니다.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됐죠.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측면 윤곽 가공과 상면 윤곽 가공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여기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도 공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공구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끔 미리 이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상단부터 먼저 가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윤곽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요거 가시성을 끄고요. 여기 안 지워졌죠? 그래서 얘는 찍어서 오른쪽 버튼 숨기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윤곽 가공, 이것도 지금 윤곽 가공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2D 윤곽 가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공구가 지금 프레임은 상면 맞죠? 네, 공구가 근데 커요. 10파이니까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구를 다시 눌러서 자, 폭이 한 2.7 정도 되더라고요. 2.7 엔드밀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2.7로 하겠습니다. 2.7 작아지죠? 여기는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날장은 커팅 길이는 한 5mm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들어가야죠. 공구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자, 5000으로 할게요. 5000 스핀들 이송 속도는 500 그리고 축 이송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재질이나 여러분들이 그 소재 뭐 이런 걸 좀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절삭류 뿌리는 거 아니면 미스트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야 되고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윤곽 설정. 자, 윤곽 설정이 아까 여기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 꺼야죠. 이렇게 끄시고 다시 얘를 잡아서 어디입니까? 요번엔 얘죠? C를 눌러서 체인이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자, 프레임은 지금 보니까 0에서 1mm 맞아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0에서 마이너스 1 그대로 그냥 갈게요. 따로 안 잡아주고요. 자, 파라메터 가겠습니다. 파라메터는 지금 보면은 아까는 공구가 보정이 됐잖아요. 왼쪽으로 돌게끔 했는데 여기는 보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구 중심 경로로 해서 가야 되고 윤곽선상을 따라가야 되겠죠. 네, 윤곽선상 그대로 하면 지금 하살표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걸 표시가 되고 있고 자, 방향은 1방향이고요. 지금 절입량이 1mm인데 2.7 엔드밀로 1mm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0.30 깎게끔 해보겠습니다. 0.30 일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일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겠죠. 떠서 이렇게 할 겁니다. 소재 여유량은 정삭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놓고요. 클리어런스는 50에 안전거리 10으로 돼 있죠. 여기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는 진입 진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윤곽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돌면서 들어가도 되는데 얘는 돌면서 들어가면 일이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음으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음으로 해야지 바로 내려가서 돌게끔 됐고요. 설정 얘는 됐습니다. 가공 공차 100분의 1이면 좋은 것 같고요. 피처 변환 얘는 변환할 필요 없죠. 하나니까. 그래서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계산 한번 눌러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됐습니다. 툴패스가 0.3씩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부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일방향이니까 뜨죠? 예, 떴다가 자동으로 뜨고 좀 많이 뜨죠. 10mm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다시 뜨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측면도 해야 돼요. 근데 요게 2D 윤곽 가공인데 여기에 보면은 프레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프레임이 다르고 여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패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윤곽 가공을 컨트롤을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복사를 했고요.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엔드밀 2.7파이 맞죠? 자, 윤곽 설정. 자, 여기 상단이 아니죠. 이제 상단이 아니라 정면이죠. 정면으로 해서 놓습니다. 이렇게. 엔드밀은 설정이 다 됐고요. 프레임 설정 됐고 정면. 윤곽 설정 다시 잡아줘야죠. 숫자가 틀리니까 해제하고 얘를 잡아서 여기 C를 눌러서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료. 됐죠? 다른 거는 동일하겠죠? 변화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동일하니까 이렇게 놓고 높이가 틀리네요. 높이가 아까 상단 쪽이었으니까 어디였죠? 윤곽 설정으로 가서 높이는 바꿔줘야 되네요. 최고, 최저를 찍어서 최고는 어디입니까? 여기를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찍어서 여기 찍고 최저 여기죠? 여기 밑에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나왔다는 건 조금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최저까지 찍으면 해결이 됩니다. 마이너스 6.32에서 마이너스 7.32까지 된 것 같습니다. 됐으면 시뮬레이션 계산 해보죠. 계산해서 됐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세요. 내부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2mm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안전 높이가 10이니까 조금 많이 뜨긴 하네요. 이거를 진입 안전이 50이고 하니까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요. 5mm나 3mm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할까요? 3번 할까요? 3번. 그럼 요걸 컨트롤 누르고 2번 했던 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프레임은 바꿔줘야죠. 3번 프레임에 맞는 어디입니까? 왼쪽일까요?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윤곽 설정은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자, 눌러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해서 C 누르고 이 중심에 스케치를 잡으면 됩니다. 3이라고 써있는 그 다음에 완료. 자, 됐죠? 깊이는 동일하죠? 아까 2번 측면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가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계산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됐고요. 얘도 내부 시뮬레이션 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되고 자, 더블 클릭 4번도 프레임 바꿔줘야죠. 4번
프레임으로 뭐예요? D로예요? 네, D로랍니다. 네, D로. 맞죠? 자, 그 다음에 윤곽 설정은 바꿔줘야죠. 지우고 다시 해서 C 치고 여기 4를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누르면 되겠죠? 계산 누르면 됐고요. 자, 바로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5번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인. 자, 프레임을 5번이니까 뒷면이 되나요? 어디요? 아, 오른쪽이랍니다. 오른쪽. 예, 오른쪽이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 지우고 다시 C 치고 여기서 여기를 잡았죠. 잡고 완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누르면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중간중간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바로 한번 해볼게요. 위에 눌러서 오른쪽 버튼. 자, 내부 공작기계 시뮬레이션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얘를 1번부터 돼 있죠? 속도를 이렇게 넣어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측면 가공 지금 잘 되고 있네요. 가공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등고선 항삭 가공을 했습니다. 우측 가공기에서. 그 다음에 윤곽 가공하고 있는 거죠? 네, 윤곽 가공 빠르게 돌아가면서 됐고, 위에도 됐고, 위에 1번 가공됐고요. 초록색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뭐가 잘못됐네요. 측면에 바닥이 좀 살이 남았네요. 그쵸? 요 개선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남았나요? 여기. 자, 일단은 됐고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됐는지. 첫 번째 등고선 가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 방법의 파라메타에 여유량 0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